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2014-027 김지현입니다. 지금 좀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침이랑 오후에는 날씨가 좋은데 좀 저녁에는 춥더라고요. 일교차가 크니까 교수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제 영상을 보는 저희 동기들도 모두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주차에서는 초기치 기공학 첫 번째 단원인 개요입니다. 우선은 초기치의 특징, 두 번째는 초기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은 초기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초기치란 상하악 치아의 전부 또는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가철성 부철물입니다. 네. 그 다음은 초기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초기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초기치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실되었던 조직과 같은 양으로 같은 위치에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초기치는 고정이 확실한 치아에서 유지와 지지를 얻는 고정성 치아 부철물이나 잔존치와 뼈를 덮고 있는 점막에서 유지와 지지를 얻는 가철성 국소 위치와는 다르게 치조골을 덮고 있는 점막과 그 주위 조직으로부터 유지와 지지를 얻기 때문에 의치의 안정성과 기능 회복 면에서, 특히 저작 기능 면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치의 제작은 치료실과 기공실 간에서 일정한 기밀한 협업의 과정에 의해 제작되어지는데요. 종합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초기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초기치와 관련된 구강의 해부학 구조를 이해하고 치료실과 기공실 양자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의치의 기능과 안정성을 위한 교합이론, 그리고 초기치 제작에 필요한 재료학적인 지식 및 장비에 대한 취급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초기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치는 다른 고정성 치아 부철물 또는 가철성 국소 의치에 비해서 안정성이 결여된 치아 부철물이기 때문에 의치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어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기치가 효과적인 기능에 기여하는 요소는 지지, 유지, 교합 시의 안정입니다. 지지는 의치에 가해진 저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의치가 놓이는 토대가 되며 의치를 통해 저장력이 전달되는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초기치는 점막으로 덮인 뼈에 의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입니다. 유지는 의치에 의해서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개구할 때 작용하는 흠에 대해 의치가 이탈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현상입니다. 초기치의 유지는 특별한 유지 장착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의치와 구강 조직 또는 타액 간에 이루어지는 물리적 요소와 의치의 주변에 있는 근육의 주행과 작용, 치조골의 형태 및 점막 상태에 따른 해부학적인 요소, 그리고 교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치의 유지 요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요소입니다. 물리적 요소는 7가지로 분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착력과 점착력입니다. 다른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으로
타액과 의치상 또는 타액과 점막 사이에 나타납니다. 응착력은 효과적으로 얻으려면은 접촉면 간의 간격이 작거나 균등하게 접촉할 경우, 그리고 접촉 면적이 넓을 경우 피개기간이 길수록 응착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응증력입니다. 같은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힘으로 의치상과 점막 사이에 개재된 타액층에서 나타납니다. 타액의 표면 장력이 크거나 타액의 점도가 높고 타액층이 얇을 경우에 응증력은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표면 장력입니다. 액체의 표면에는 될 수 있는 한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의치상과 구강 조직 사이에 얇고 균일한 타액이 개재되면 서로 떨어지지 않는 힘이 작용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모세관 인력입니다. 액체 속에서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의 액면이 외부의 표면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으로 고체에 접근한 액체면의 분자를 고체가 끄는 힘을 말합니다. 의치상과 점막 사이의 타액의 기제에 대여 모세관 인력으로 작용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계적 유지입니다. 치조제와 첨화, 즉 함몰 부위를 적절히 이용하면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화학의 경우에는 후악성골 금변연부를 후악성 근골에 적절히 위치시키면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치상 변연 봉쇄와 대기압입니다. 의치상이 구강 조직에 밀착되면은 공기가 빠져나가서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음압이 작용하여 흡착에 의한 의치의 유지를 얻게 됩니다. 대기압에 의한 유지력은 의치상이 넓고 진공도가 높으면은 좋다고 합니다. 진공도를 높이려면은 의치상의 병형을 봉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상하 의치상의 경우에는 후방에 후연 폐쇄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압 유지입니다. 총이치는 치아와 관련된 주위 조직의 근황력, 즉 뺨과 입술이 구강을 향해 안쪽으로 미는 힘과 혀를 밖으로 미는 힘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의치상의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압에 받을수록 의치의 연마면은 그 주위 조직과 조화롭게 형성하고 적당한 주연의 길이와 형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치 배열 시에는 순엽측의 입술과 뺨과 설치혀 간의 근압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중립대의 인공치를 배열하여야 합니다. 지금 A하고 B의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첨화를 이용하여 유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삽입로의 선택입니다. A는 순측 첨화, B는 협측 첨화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의치상의 순협 설측면의 형태를 의치 주위 조직의 근육 움직임과 조화시키면 근압의 작은 작용이 의치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부적 요소입니다. 해부적 요소는 총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선 해부적 요소란 총이치의 유지는 그 주위 조직에 존재하는 근육의 주행과 작용, 치조제와 국의 형태, 그리고 의치상이 접촉하는 점막의 성상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혀근, 구륜근 및 설근, 이 이치에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협근은 수축 시 의치 연마면을 압박하여 의치의 유지 안정에 도움을 주고 혀에 미는 힘에도 안정이 되도록 합니다. 구륜근은 혀가 밖으로 미는 힘에 대해 균형을 맞추고 설근은 뺨과 구순이 안으로 미는 힘에 대해 균형합을 유지하게끔 합니다. 두 번째는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교근, 이설고근, 내측인 돌근 및 악성 골근이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교군이 수축하면은 하악 의치상 후연부를 밀어내어 의치를 정반으로 이탈시키는데요. 구강절을 구성하고 있는 이설골근과 악설골근은 수축 시 구강절을 올려 하악 의치를 밀어 이탈시킵니다. 내측인 돌근도 수축 시 하악 의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조제의 형태와 점막 성상입니다. 의치의 유지는 치조골의 흡수가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치조골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평적 이동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으며 치조제의 함몰 부위가 있는 경우 기계적인 유지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의치상이 접촉하는 점막은 점막의 치마량이 균등하게 일어나고 점막이 비교적 두껍고 탄력성이 풍부하며 골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유지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인 교합 시의 안정입니다. 교합 시의 안정에서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균형입니다. 근균형은 치아 접촉과는 무관하고 구강의 기능 운동 시 혀, 입술, 뺨의 근력에 의해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평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균형을 위해서는 의치상의 연마면과 변연부를 주위 조직의 운동과 조화롭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세 그림은 총이치의 어떤 조촉의 어떤 위치에서 교합해도 균등한 접촉 관계가 되는 양측성 균형 교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이 되어 있었어도 일단 음식물이 개재되면 음식물이 없는 측은 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작업 측의 음식물 개재로 균형층이 이게 되면 작업 측을 축으로 하여 의치의 정복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교합 균형입니다. 교합 균형은 앞골의 기능 운동 시에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상하악 치아의 교합 접촉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교합 균형을 위해서는 치조 정관선의 법칙에 맞게 인공 치아의 위치를 설정하고 하악의 어떤 위치에서 교합해도 균등한 접촉 관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고 있어도 일단 음식물이 상하악 인공 치아에 개재되면 음식물이 없는 반대측을 이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성 균형 교합으로 안정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상하악 치아 사이에 아무것도 개재되지 않았을 때뿐이고 가장 중요한 저작 운동 시에는 의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는 경우 이갈이, 이악물기 등의 이상 기능시나 저작 과정 중 음식물이 작게 분쇄되었을 때는 확실히 의치의 정복력이 억제됩니다. 따라서 양측성 균형 교합이 의치의 안정성을 얻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지 저작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작업 측의 음식물 개재로 균형층을 상하 치열이 이게 되어 있으므로 작업 측을 축으로 한 의치의 정복력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정복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치조 정강선의 법칙에 따라 인공 치아의 배열 위치를 정해서 교합 관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 치아를 A 위치에 배열하면은 교합력은 치조 재정을 지렛점으로 하여 의치를 전복시키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B와 C 위치에 배열하면 반대로 의치를 누르는 힘을 작용하여 의치를 안정시켜줍니다. 교합력의 방향이 치조 정강선에 일치하도록 인공 치아를 배열하면 의치의 역학적인 평형이 얻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평형이 얻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에서는 PC에 배열하면서 반대로 워치로 누르 힘을 작용하는 것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총이치 기공학의 첫 번째 단원인 개요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교수님과 동기들에게 감사하며 교수님과 그 다음에 동기 친구들이 모두 감기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A반 2014-0227 김지현의 발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